펜돌이와 함께 합격길만 걷자고요. 기출문제에서는요,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도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받는지 아니면 서로 밀어내는 힘을 받는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이렇게 방향 차이라 되게 헷갈리고 잘못하면 틀릴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가? 어떻게 쉽게 찾는가? 그거는 강의 요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력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전자력이 뭐냐? 이거는 이대로 있습니다. 자, 자기장 내부에 도체가 있고 이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누가 받는 힘? 도체가 받는 힘을 전자력이라고 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자석 사이에 이 자기장이 있겠죠? 자기장이 있을 때 그 가운데 도체가 있고 이때 그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이때 도체가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건 결국 힘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 이때 발생한 힘의 크기를 힘을 바로 전자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자기장을 나타내는 건 우리 자석 밀도 B 웨버 퍼 메타 제곱을 쓸 거고요. 도체에 전류가 흐른다고 하니까요. 흐르는 전류를 I 암페어로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받는 힘이니까 F 단위는 뉴턴이라는 걸 쓸 거고요. 여기 일단 방향이 어떤 방향일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N극과 S극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체 막대가 있어요. 그러니 자 N극으로부터 S극까지 자속이 발생하겠죠. 그럼 자속이 여기 B 요 방향일 겁니다. 그리고 전류 I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도체를 따라 흐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왼손의 법칙, 왼손의 법칙을 여기다 적용하면 자 검지가 자속의 방향, 자속의 방향이죠. 그리고 중지가 전류의 방향, 요 방향인 거죠. 요거에 맞췄을 때 엄지의 방향은 힘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위의 방향으로 엄지의 방향이 그러니까 힘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하, 이런 상황에서는 도체가 위로 떠오르는 힘을 받는다. 이게 바로 전자력이다. 그런데 전자력이 그렇다면은 방향은 알았는데 세기는 얼마나 셀까? 자, 생각해 볼게요. 일단 이 힘에 미치는 요소가 뭔지 요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해 보면 쉽게 공식을 유추할 수 있어요. 암기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의 크기는 당연히 이 자석이 얼마나 센지에 따라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 당연히 힘의 그 자석의 세기에 해당하는 이 자석 밀도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죠? 이 전류가 셌을 때와 아니면 엄청 약했을 때 당연히 움직이는 힘에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 당연히 전류의 크기도 힘에 영향을 발생한 힘에 영향을 미칠 거야. 그 다음에 이 자속이 이렇게 이제 영향을 미칠 텐데 자속과 도체가 만나는 길이 당연히 그 도체의 길이가 코딱지만 할 때하고 이렇게 엄청 길 때하고 발생하는 힘의 크기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그 길이에 대한 것 L, 요 길이에 대한 거 L, 이것도 발생하는 힘의 크기에 영향이 있겠다. 그래서 F는 BIL이라고 우리가 식을 외우지 마시고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써.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은 세 가지 요소가 전부 다 90도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서로 90도가 이루는 요소끼리만 영향이 있다. 네, 요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전자력의 세기에 대한 거가 마찬가지인데 아까하고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아까는 이렇게 도체가 자기력선 자속 밀도와 서로 90도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90도가 아니죠. 이렇게 좀 달라졌을 때
전자력의 크기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이 공식도 있는데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서 찾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처음에 아까 편에서 전자력 F는 BIL 그러니까 자속 밀도 곱하기 전류 곱하기 도체의 길이로 정했어요. 근데 서로가 지금 90도를 이루고 있는 직각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적용된 공식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직각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 그 우리가 힘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서로 직각인 것만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 직각이 아닌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자기장 자속 밀도가 기준으로 본다면 아까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렀는데 지금은 이 방향으로 좀 틀어졌죠. 그러니 전류의 이 방향을 벡터로 봤을 때 자속 밀도와 수직인 성분, 즉 요거를 벡터로 봤을 때 우리 벡터를 나누면 ix 벡터와 iy 벡터가 이렇게 나눠지죠. 그런데 자속 밀도와 서로 90도를 이루는 건 iy죠. 얘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자속 밀도와 수직은 벡터 iy다. 그런데 이 iy는요. 우리 어떻게 구하냐면 요 전류 i의 크기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사인 세타를 곱하면 요 크기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얻고 싶은 건 여기 있어요. y 성분, 전류의 y축 성분. 요것은 원래 전류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여기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자, 전자력 F는 자속 밀도와 비례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속 밀도와 수직으로 만나는 전류의 성분 I, Y와 예, 또 비례할 거고 또 도체의 길이와 비례할 겁니다. 요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런데 여기 즉 Y축에 해당하는 자속 밀도와 수직인 전류의 성분은 결국 뭐예요? 원래 전류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서 얻을 수 있지요. 요걸 이렇게 대입하면 결국 발생하는 힘 전자력 F는 자속 밀도 곱하기 전류의 크기 곱하기 도체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그래서 F는 BIL 사인 세타라는 공식이 나와요. 물론 여러분 이거를 결국에는 외우게 되는 게 편해요. 언제 다 이거 하고 있을 수 없지. 그런데 외우기 전까지 처음부터 외워버리면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몰라 쉽게 외워지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가능 좋은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얻는 거야라는 걸 반드시 여러 번 학습하셔야 됩니다. 평행한 전류 사이에 발생하는 힘, 요 전자력을 우리 찾아볼 거예요. 찾는 게 맞습니다. 네. 공식 너무 많이 외우면 구분도 안 되고 헷갈리고 포기하게 돼요. 자, 잘 따라오세요. 지금 도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류 I1, I2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때 I1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럼 자기장 안에 얘가 I1이 만든 자기장의 색이 H1에 의해서 그 공간 안에 두 번째 도체가 있고 이때 전류 I2가 흐르면 얘가 받는 힘이 있고 그 힘을 F2라고 한다. 일단 그 힘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힘의 방향은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검지의 방향을 이 자기장의 방향에 맞추고 그리고 이때 흐르는 전류 I2를 중지의 방향에 맞추면 엄지의 방향이 힘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랬을 때 F2 즉 도체 두 번째 도체가 받는 힘은 이 안쪽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방향은 알았고 그런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자력에 대한 공식 있죠. 전자력 F는 자기장의 세기 자속 밀도 곱하기 그리고 그 자기장 안에서 흐르는 전류의 크기 곱하기 그 도체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해 주었어요. 그쵸? 자,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볼 겁니다. 먼저는요, 힘은요, F2입니다. 왜 F2냐면, 여기 지금 두 번째 도체가 받는 힘이라고 해서 F2를 구할 거예요. 얘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F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뉴턴 퍼 메타예요. 이거는 단순히 힘을 구한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단위 길이당 힘이에요. 그래서 결국 길이로 여기서부터 여기가 만약 L이라고 한다면 길이 L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길이 L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이제 전자력이란 건 자기장 안에 도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자기장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얘 입장에서는 전류 I1이 만든 자기장에 의해서 영향받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 얘한테 영향을 미친 자기장은 H1, 즉 I1에 의해서 발생한 자기장의 세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식은 여기는 자속 밀도로 표현해 주어야 하죠. 그래서 H1 1차 측에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매질에 투자를 곱하면은 요 점에서의 이 자속 밀도 B1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B1입니다. 예. 1차 측에 의해서 1차 I1에 의해서 발생한 자기장이기 때문에 B1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때 흐르는 전류 얘는 I2예요. 왜냐면 우리가 자기장 내부에서 흐르는 전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때 얘가 만든 자기장 안에 있는 전류는 I2가 되죠. 그래서 I2가 들어오고 그리고 L은 이거의 길이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단위 길이당 힘이기 때문에 길이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거되고 그리고 우리 사인 세타 여기 사인 세타 그대로 내려오죠. 그런데 우리 세타라고 한 건 뭐냐면은 이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는 서로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세타 90도이고 이 값은 결국 1이 되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이 두 개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면 이것까지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실은 자속 밀도 B1이고 자속 밀도는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H1에다가 투자율을 곱하면 돼요. 그리고 이 H1 요 지점에서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는요. 그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을 구하면 돼요. 우리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H1과 그리고 이때 폐회로의 길이 이거 2파이 R이죠? 네, 2파이 R은 그 안을 지나가는 전류 I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H1은 I1 나누기 2파이 R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장의 세기 H1의 크기를 구했어요. 이걸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요거 위치에 요게 그대로 들어왔죠? 그래서 자속 밀도 B1의 값을 여기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2파이 R분의 뮤 I1 그리고 I2는 그대로 내려오죠. 그렇게 해서 I2 이렇게 해서 우리 그 F2 두 번째 도체가 받는 힘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식을 외우겠다고요? 아이고 좀 힘들어요. 외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몇 번 찾으면 그냥 공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그건 괜찮아요.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제일 베스트 하고요. 그냥 암기하지 마세요. 곧 거의 문턱 넘어갈 때 다 잊어버려요. 네.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